저녁에 자려고 누웠을 때 또는 잘 때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은 거의 틀림없이 하지정맥류 때문일 가능성이. 안녕하십니까. 서울선정형외과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고동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전문의 양우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혹은 다리가 저려서 밤에 주무실 때 잠을 설치는 분들이 보시면 아주 좋을 영상입니다. 다리가 아픈 원인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리 아픈 분들에 대해서 양 원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리가 저리고 불편하신 분들이 보통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를 먼저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보통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일부 환자들 경우는 원인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증상 호전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 의료진들은 보통 혈관 문제를 의심을 해서 혈관 문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관 쪽에 대한 진단은 주로 어떻게 하게 되나요? 사실 혈관 질환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진단 방법은 다 다른데요. 오늘 주제인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국한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해서는 혈관 초음파로 혈관의 기능을 평가를 해야 합니다. 다리에 있는 정맥 혈관에 혈액순환 장애는 있진 않은지, 혹시 혈관 안에 혈액의 역류는 있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것이 진단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진단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군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하지정맥류 같은 혈관 질환들 생기는 원인이 좀 궁금한데요. 원인은 일단 직립생활을 하는 인간이라면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그 시작은 사실 염증입니다. 역시 오래 서 있는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고 길어질수록 다리에 피가 정체가 되게 되고 피 안에 있는 염증 물질들이 정맥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맥벽에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구조가 변형이 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판막의 기능에도 역시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방치될 경우에는 점점 그 정도가 심해져 결국 다리에 있는 혈액 순환 장애로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종아리에 쥐가 난다, 그런 것도 하지정맥류 증상에 포함이 될까요? 정맥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흔히들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다, 붓고 무겁다, 저리다, 말씀하신 쥐가 나는 증상, 그럼 누구는 발이 시리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발이 너무 뜨겁다고 열감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등의 감각 이상, 피부가 건조해진다, 가렵다 등의 피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이 바로 말씀하신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증상인데요. 특히 저녁에 자려고 누웠을 때 또는 잘 때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은 거의 틀림없이 하지정맥류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꼭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정맥류는 서울선에서! 사실 저도 좀 있긴 한데 저녁 때 되면 뭔가 다리가 좀 붓거나 좀 땡땡해지거나 이런 느낌이 있는 것도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혈액순환 장애가 다리에 생기는 거고, 사실 쥐가 나는 증상보다 더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다리가 붓고 무거운 증상입니다. 저녁에 특히 다리가 붓고 무거운 증상이 심하시다면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일 가능성은 없나요? 그럴 수도 있죠. 이따가 한번 초음파로 보겠습니다. 검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또 환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하지정맥류나 이런 다리 쪽 증상들이 혹시 유전이냐? 하지정맥류가 실제로 유전적으로 혈관이 약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른 여러 질환과 마찬가지로 가족력이 굉장히 심한 질환입니다. 어떤 보고에 따르면요, 부모님 모두가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 그 자녀들 90%가 하지정맥류가 발생한다고 하고요. 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약 45% 정도에서 하지정맥류가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검사를 받거나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았다, 자녀들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이제 적극 권장하시나요? 네,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더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리에서 하지정맥류가 진행을 계속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먼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서울선에서! 이어서 다음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한 번만 치료해도 되냐? 이런 재발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정맥류 시술을 치료하게 되면 재발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재발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고들에 따르면은 대략 한 5% 내외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느끼기에는 사실 그것보다 더 적은 수가 재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치료받은 분들이 치료받을 당시에는 이상이 없던 혈관들,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지정맥류의 소인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과 비교해서 그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꽤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우리 옆에 계신 양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양 원장님 어떠셨습니까? 처음 이런 걸 해봐가지고 굉장히 어색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아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도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혈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정맥류에 대한 그 많은 내용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내용들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관련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지정맥류는 서울선에서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